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인연구소 대표 최주혜라고 합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을 잘 본 학생이든 수능을 못 본 학생이든 수능의 결과는 입시의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의 모든 것은 수능의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시 컨설팅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정말 추가 합격의 그 기적의 추가 합격 전화로 정시 컨설팅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저와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출제 경향과 지원 특징, 그리고 어떻게 올해 입시가 흘러가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시 컨설팅을 하기 전에 필수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뒤부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출제 경향과 지원 특징입니다. 출제 경향, 뉴스에서 보면 국어 수학 쉬웠다, 상위권이 너무 동점자가 많다, 이런 얘기 되게 많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랑 그 전전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 비해서 국어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좀 적습니다. 그 즉슨 쉽게 나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만점자가 몇 명이 나온지가 사실 이제 발표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상위권들일수록 변별이 조금 매우 어려운 것이 올해 수능이었습니다. 그랬고, 오히려 어떤 것도 있냐면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이 평소에 모의고사 보던 것보다는 무난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하면 그런가? 그 등급에 좀 애매한 친구들이 갑자기 수능을 잘 봤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특히 올해 원래 수능을 좀 항상 잘 봐왔었는데 수능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로 아니면 조금의 오류로 실수해서 성적이 잘 보다가 떨어진 친구도 사실은 올해는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탐구 어려웠죠.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올해는 100분위 표점 동점자가 매우 많고, 영어도 1등급 퍼센트가 6%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영수에서의 느낌보다 탐구 성적에서의 그 성적이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례적인 시험이긴 해서 저도 조금 긴장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변별력이 적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교차 지원의 경향이 올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실제로 수학 최고점 표점 차이가 나지 않고 탐구 표점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게 원래 미적분 과탐하면 확통이랑 사탐했던 친구들보다 표준 점수는 깡패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올해 확통이랑 미적 표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사탐이랑 과탐에서 표준 점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과 학생들, 찐 이과 학생들이 문과 교차 지원했을 때 내가 문과 표점은 다 이겨 하는 게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확통 사탐 잘 보면 이과 애들만큼 표점이 좋아. 그러니까 이과가 온 이과 침공에 대한 방어가 충분하게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사탐런, 사탐 하나랑 과탐 하나 하는 친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 202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만큼 문이과 교차 지원의 큰 승산, 두 칸 위로 올라간다 이런 승산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의 경향은 작년 또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매번 영상마다 입시가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항상 입시는 저한테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는데 올해 역대급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재수생이 매우 증가
했고요. 뭐 알다시피 의대 정원 때문에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한 변수, 그리고 하나 나온 거 뭐 연대 논술, 그리고 어려웠던 탐구, 또 문제, 학과 통합, 자율전공.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나왔던 이 배치표에 대한 이 영향이 올해 이게 작년에 비한 이 여태까지의 자료들이 올해에 그 입시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영향도가 있나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되게 경험자의 감과 경험자의 이 느낌, 그다음에 이 해왔던 이 대학의 흐름, 이게 매우 중요한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치표 몇 개 돌려봐서 여기 되겠네? 라고 그냥 눌렀다가 생각보다 빡빡해서 안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아쉬운 경우 배치표 돌려서 붙으면 땡큐예요. 당연히 땡큐인데 알고 보니 더 높은 대학을 붙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작년에 나왔던 이 배치표로 그냥 예측했던 그 배치표로 해서 더 잘 갈 수 있던 대학을 못 갔다. 저는 이게 더 속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가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해입니다. 그래서 입시하시는 저의 그 동료 선생님들도 매우 발발발 떨고, 저도 겁이 나는 입시가 올해 입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고 해서 함께 이 어려운 입시를 조금 이제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의 유불리와 정시 지원 포인트를 함께 말씀드릴 건데요. 선택 과목에 대한 편차가 여전할까? 라는 걸 제가 항상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화작 언매 중에서 어떤 게 표점이 좋아요? 미적기하 확통 표점이 어떤 게 좋아요? 그다음 사탐, 과탐 선택 과목의 표점이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정말 컸어요, 예전에는. 근데 올해는 뭐가 문제냐면 또 화작 언매 보셨죠? 차이 그렇게 안 나요. 그리고 미적기하 확통 제일 놀랬어. 차이가 안 나. 뭐 기하는 빼고 얘기할게요. 특히 미적 확통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줄어서 그거가 이제 편차가 사실 뭐 작년만큼 있진 당연히 않기 때문에 그 과목 간의 유불리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사탐 같은 경우는 동사 정법 제외 모두 어려웠기 때문에 높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과탐은 화원, 뭐 개중에 물원 하는 친구들 제외는 다소 사탐 과탐 비교해서도 그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고 과목별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있어서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베리베리 임포턴트, 정말 중요한 게 올해는 탐구 변환 표준 점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변환 표준 점수를 아시나요? 변표? 이게 변표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근데 변환 표준 점수 적용하지 않는 곳이 뭐 홍대, 뭐 서울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저도 문과지만 제가 이과에서 화학을 선택했다는 친구인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 화학 친구들 여기 듣고 있는 친구들 텐데 매우 억울하죠. 왜? 나는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얼마 안 돼. 66? 뭐 67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험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낮게 나왔고, 이 낮게 나온 이유만으로 내가 불리한 표준 점수로 대학에 가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씁니다. 이 변표가 어떤 거냐면, 나의 100분이 나는 화학을 다 맞아서 100분위가 99야. 근데 표준 점수는 에게 할 정도로 별로야. 뭐 66, 67밖에 안 돼. 근데 학교에서 너 화학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함 주지 않을게. 대신 어쨌든 화학 자체가 쉬웠지만 화학을 잘 본 거니까 100분위 99를 표준 점수를 99는 표준 점수를 72로 줄게. 뭐 98은
뭐 70으로 줄게 해서 100분위에 따른 표준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게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아실까요?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올해 생윤을 한 거야. 아니면 원래 항상 어려웠던 사문을 한 거야. 근데 사문 생윤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준 점수가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높아. 그러면 난 너무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너무 표준 점수가 생윤 사문 너무 높으니까 재배치할 거야. 해서 100분이 100인 친구들 원래 74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72로 줄게. 이렇게 해서 낮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뭐 두서없이 설명을 했지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100분의 값에 따른 표준 점수를 재매기는 것이고 그 매기는 게 중요한 해가 올해입니다. 왜냐면 올해는 탐구가 매우 어려웠어요. 국영수 동점자가 너무 많아요. 같은 라인의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탐구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유불리가 매우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영상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물보정, 불보정 요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보정은 그 보정이 아주 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학 선택했던 친구, 생존 선택했던 친구 봐도 별로 요게 잘 본 게 잘 본 거지 느낌으로 보정이 거의 안 된 거를 물보정이라고. 불보정은 생존 잘 본 거 상관없어. 점수 좀 내리고 화학 잘 본 거 좀 올려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보정인데 저는 올해 이게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학교별로 발표를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계열별로 인문, 자연 아니면은 뭐 사과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이렇게 해서 계열별로 변표를 주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과목별로 변표를 주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매우 중요할 거고 내가 탐구를 못 봤냐 잘 봤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나의 상위 누적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이 변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적이 없지만 올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면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변표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 10일 이내 뭐 빠르면 5일, 3일 이내도 발표하긴 하지만 보통 10일 이내에 발표를 모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능 성적표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상담하시기보다 변표 나오고 나서 상담을 진행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저 또한 변환 표준 점수가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를 상담 때 얘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변표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또 궁금한 부분은 컨설턴트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정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게 올해입니다. 특히 지원 경향, 통합 선발의 변수로 인한 상위 누적이 흔들린다 라는 것도 있고 수시 2월에는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려해야 될 상황도 많고 특히 올해 지원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통합 선발로 이게 통으로 뽑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배치표가 맞을 것인지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 수시 이번에 메디컬 많이 넘어와서 그 다음에 재수생도 역대급 많았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 얼마나 넘어올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지원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그러니까 뭐 뻔한 대학 말고 내가 여기 정도 성적이면 여기 간다 하는 뻔한 거 말고 점수를 보통 적정이나 아니면 상향이나 좀 맞춰 적을 때 이게 그 추정이 매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경험자의 감이 매우 중요한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시 같은 느낌이냐면 예전에 약대에 학부 모집 넘어왔을 때 그때 사실 매우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가 3년 전, 4년 전에 제가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때도 막 어떡하죠? 뭐 이렇게 했던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만큼 올해 약간 역대급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 감을 곤두세우고
많은 정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매우 중요한 입시가 올해 입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정시 지원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나에게 유리한 과목별 반영비가 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학사 모의 지원의 표본 부족으로 진학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학과 모집을 했던 학교들이 올해도 학과 모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다고 하면 진학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학과 모집이 아니라 학과 모집은 기존에 있지만 조금밖에 하지 않고, 그리고 보통 통합 모집으로 지금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표본이 많이 부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학사에서 주는 칸수, 진학사에서 주는 합불, 그 다음에 최종 컷에 대한 이 컷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올해 정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두시고 가시고, 제가 올해 경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중요한 거 좀 체크해 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 1번, 그 다음 2번 진학사 모의 지원 표본 부족으로 신뢰도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학사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 저랑 상담할 때 또는 다른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꼭 어떤 걸 좀 물어보시냐면 진학사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라는 거를 꼭 질문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시 컨설팅을 잘 받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적을 가져가서 어디 붙나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여기 남겨서 쓰면 붙습니다 하는 약간 점쟁이처럼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내가 내 원서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딱 가서 기본적으로 내가 적정이랑 상향이랑 어디 적어요 상담을 다 하시고, 진학사 모의 지원을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하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가군나군 요렇게 잡았는데 정시 원서 우리가 12월 31일부터 1월 우리 원서 마감될 때까지 어떤 걸 제가 체크하면서 가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똘똘한 학생, 똘똘한 학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저희 여기 선생님들은 알아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켜요. 선생님이 가나다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으니까 알려줬으니까 12월 31일부터는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 1월 며칠부터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상담하지 않으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정보 얻으려고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원서 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컨설팅 필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컨설팅 필수 사항은 제가 그 정시 포트폴리오 작성법 안내해서 여기 뜨나요? 네, 여기서 작성법 안내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같이 넘어가면서 갈 건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가 알 수 있도록 N수 재수를 할 것인지, 학과가 중요한지, 전공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뒤에 있는 페이지 넘겨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정시 포트폴리오와 우리 배치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배치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라인을 잡는 절대 배치표, 두 번째는 최종 지원에 확신을 주는 상대 배치표입니다.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배치표가 상대 절대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이 중요해요. 라인을 잡는 절대 배치표, 최종 지원에 확신을 주는 상대 배치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아니거든요. 라인을 잡는 상대 배치표 아니에요. 최종 지원에 확신을 주는 절대 배치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라인을 잡는다 라고 하면 내 성적을 넣고 내 성적에 맞춰서 내 점수가 몇 점이 나오고 여기를 붙는다 안 붙는다 라고 하는 그 점수값이 나오는 게 절대 배치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나오는 장판지 아시죠? 이거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보는 그 장판지,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많이 쓰는 상인누적 지원 참고표, 그 다음에 고속성장 많이 보시죠? 그게 내가 내 성적을 넣었을 때 작년, 그러니까 내가 내 성적을 넣었을 때 작년으로 환산을 했을 때 내 상위 누적이 얼만큼이고 그 얼만큼에 나오는 값이 이만큼이고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 합불해서 평균점에서 내가 점수가 얼마 남는다 라고 계산을 해주는 것이 절대 배치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라인이 나와. 라인. 그러니까 내가 동대 정도는 안정을 잡을 수 있고 동대 홍대 정도 안정을 좀 잡고 시립대나 경희대를 적정 상향 라인으로 적었을 때 라인이 나오겠구나 하는 대학의 이름과 군별 배치 정도로 내가 후보군을 정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절대 배치표입니다. 아시겠나요? 절대 배치표. 그러니까 보통 절대 배치표는 뭐 대성, 메가, 이투스 성적을 넣고 띡 나오는 게 절대 배치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상대 배치표. 상대 배치표는 최종 지원에 확신을 주는 것이 상대 배치표인데 이게 진학사입니다. 진학사. 그러니까 진학사는 기본적인 점수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바뀌어서 점수값을 넣었다고 하는데 점수값이 없고 요건 뭐가 있냐면 친구들이 성적이 높든 낮든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학과에 많이 있으면 나는 떨어진다고 나오고 어떤 학과에 친구들보다 내가 높으면 내가 붙는다고 나와요. 이게 등수대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줄을 어디 서냐에 따라서 합불 결과가 달라지고 이 진학사는 흐름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친구들이 흐름을 보기 위한 진학사로 그냥 이렇게 라인을 잡아오는 거야. 왜? 라인 잡는 건 절대 배치표라고 했죠. 근데 상대 배치표 라인을 잡아오니까 선생님 저 진학사에서는 된다고 했는데요. 왜 메가랑 대성이랑 이투스는 저 안 된대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 저 이투스랑 대성이랑 메가 고속가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학사가 안 돼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학사는 크리스마스 전후, 그러니까 수시 발표도 어느 정도 다 나고 진학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사는 참고용으로 그냥 흘러가는 걸 보시는 거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건 절대적인 점수값입니다. 점수값. 그러니까 내 점수로 얼마나 남고 얼마나 갈 수 있냐를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을 잡는 절대 배치표로 먼저 대학을 걸으시고 그리고 나서 상대 배치표를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다 순서. 1번 절대 배치표 먼저 본다. 그리고 나서 그 대학에서 그 절대 배치표에서 대학과 학과가 조금 어느 정도 통통통통 하고 나오면 이 값을 진학사에다가 넣어본다가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원 성향인데요. 여러분 간단하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평범한 지원, 도정적 지원, 안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평범한 지원을 추구를 하는데요.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1승, 1무, 1패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승은 최초합이고요. 1무는 추합이고요. 1패는 불합.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 하는데, 평범한 지원 저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가나 다군에서 한 군에서 안정을 잡습니다. 근데 보통 다군 안정 안 잡죠. 가나군에서 안정을 한 장을 폭 내려요. 내린다는 거는 안정으로 내가 요거는 경쟁률상 모의지연상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붙을 대학을 한 장을 적을 거예요. 한 장을 적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적정 대학을 잘 골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군에서 안정을 잘 잡아놓고 나군에서는 적정 상향으로 써서 추가 합격시키고 다군은 좀 더 높여서 상향 써서 전화 추합.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볼 건데 그게 좀 평범한 지원이고요. 가끔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안정 상관없어요. 안정대학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평소보다 수능을 좀 못 본 격이라서 저는 안정대학 안 갈 거예요. 또는 선생님 저는 안정대학 보니까 수시로 이미 충분히 갈 수 있었던 대학인데 여기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2장 추합 쓸게요. 적정 쓸게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너무 걱정쟁이거든. 걱정 스타일의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쓰는 거는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적정도 그 상향에 가까운 적정이 있고 붙을 만한 적정이 있기 때문에 뭐 적정 2장 적고 상향 하나 쓰는 것도 가끔씩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도전적 지원이라고 조금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안정적인 지원하는 이제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 점수 남는다고 했는데도 전 무서워요. 이게 그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되게 항상 무서워하시는 집안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되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선생님 저는 가군도 나군도 점수 남겨서 쓸게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2승 1무 정도 하고 또 가끔 가나 다군 점수 다 낮춰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너무 편하죠. 그래서 보통 지원 성향을 조금 정하시는 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좀 추천을 드리냐면 평범하게 너무 욕심내면 욕심 과하면 다쳐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지원 1승 최초합 한 장 걸어놓고 좀 최초합에서 돈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추가 합격 2차 추합 됐네 해서 등록하고 그래서 전화 왔잖아 대박 해서 뭐 다음 분야다가 등록하고 하는 평범한 지원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특히 저랑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서 재수 선생님 저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저 다 지를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지를게요 하는 친구들은 상담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건 제가 보통 얘기하는 빵꾸 저 빵꾸 되게 잘 뚫거든요. 잘 뚫고 정시 잘해요. 하는데 그 빵꾸를 뚫어도 보통 자기 라인 있죠. 아까 절대 배치표에서 라인을 잡았잖아요. 그 라인에서 2칸 위까지만 뚫려요. 근데 애들이 가끔씩 막 5칸 위, 홍대 적어놓고 막 연대 적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대략 그래 빵꾸가 난다 하더라도 중대 상위, 중대 중간과까지는 가는 친구들이 연대를 적어 붙는 거지 2칸 위까지는 그래 도전해봐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막 너무 높이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본인이 쓰세요. 선생님 저 어차피 재수할 거예요. 마음대로 쓸 거예요. 하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안 붙을 거니까 쓰세요. 근데 선생님은 재수하는 친구들한테도 무조건 정시상담을 제대로 해봐야 된다고 말하는 건 내가 지금 못 봤지만 내가 재수든 삼수든 하는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내가 올해 수능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성적으로 이 정도 라인까지 가는구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시는 한번 써봐야 그 내년에 잘 써요. 근데 한 번도 정시 경험 없이 제가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서 삼수 사수 했는데 3년 동안 정시를 한 번도 안 써본 거야. 4년 동안 정시를 한 번도 안 써보고 나랑 처음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원서를 한번 써봤던 재학생들, 재수생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해줘야 된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게 재수하는 친구들, 이미 결정난 친구들도 뭐 지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5칸 위 쓸게요. 그냥 자기들이 적으세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적으면은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그 돈 주고 아니면은 상담받는 거 의미 없고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군나군 다군에서 안정을 이렇게 잡고 상향을 이렇게 잡고 하는 그 연습은 무조건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눈이 생기고 내가 앞으로 모의고사 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돌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추천을 드리니까 재수하는 친구들, 뭐 N수하는 친구들 회피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건 안정대학 적어놨는데요. 안정대학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했을 때 안정대학을 잡아오지 않으면 전 상담하지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정대학 정하는 법을 알려줄 건데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안정대학을 잡아요? 뭐 선생님 알려주셔야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안정대학이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최초합 가능성이 높으면서 입학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합 가능성. 예를 들어 내가 서울은 가기 힘든데 지방거점 대학은 그냥 다 가는 거야. 거기 최초합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최초합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점수를 한 10점, 20점 남겼어서 얘가 경쟁률상 문제가 생겨도 지원자 수가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여기는 붙는다 하는 대학 플러스 그 대학에 입학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서울 주요 11개 대학은 못 가더라도 지방 거점 대학 높은 대학은 가요. 이게 점수상 최초합이 돼요. 근데 저는 절대 지방 거점 안 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입학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을 했을 때 지방 거점 가, 너 무조건 여기야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 최초만 하는 거지 입학하지 않을 거잖아요. 붙여놓고 다니지 않을 대학은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정대학을 여러분들께 구해오라고 하는 건 상담 시간, 전화 상담이든 만나서 대면 상담하는 거든 상담 시간인데, 최초합 가능성이 좋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 거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거기 안 다닐 건데요? 안 다닐 건데요? 하면 실제로 내 성적은 여기인데, 내 성적이 여기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최초합은 여기 하향 라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향 라인을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다 알려드리는데 다 싫대. 입학 안 한대.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그 상담 시간을 나는 적정이나 상향을 써서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정시원서에 대한 눈을 키울 것인지를 교육을 하고 알려드릴 건데, 이 안정대학에 대해 있어서 막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한두 시간 동안. 그러면은 정말 좋은 상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시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내 점수는 여기고 여기에 맞는 최초합 가능성이 좋은 대학은 땡땡땡땡 여기 대학인데, 이 대학에 대한 입학 의사가 있냐 없냐에 대한 자신의 주관은 결정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안정대학이랑 학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상담할 때 안정대학 상담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해온 안정대학이 정말 안정인지 아닌지 판정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시간을 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대부분 70에서 80%의 상담은 적정이나 상향대학을 어떻게 쓰고 어디까지 한번 지원해보면 괜찮을지에 대한 힌트와 그 흐름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잘 사용하려면, 우리 선생님들과 상담을 좀 잘 하려면 실제로 안정을 탁 갖고 와서 가군, 나군, 안정 저 여기 잡았습니다. 뭐 다군, 안정 보통 안 잡지만 다군까지 잡으면 여기 잡았습니다. 여기 어때요? 붙을까요? 라는 걸 물어보고, 안정은 한 10분, 15분만 딱 끝내고, 그리고 가군에서 안정을 잡았을 때 나군 적정이나 상향에서 여기 잡힌다. 또는 나군에서 안정을 잡았을 때 가군 상담 여기 잡힌다. 요거에 대한 조합을 딱 하고 돌아가시는 게 엄청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상담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안정대학을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제가 알겠어요. 선생님 안정대학 뭐 왜 해오라는 건지도 알겠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라고 하면 제가 프린트에다가 QR코드 넣어놨어요. 요거 QR 찍으면 이투스 장판지 나와요. 그 장판지 사용해서 보시면 되고, 사실 장판지가 라인 잡기엔 좋지만, 장판지가 이제 동일 비율, 그러니까 학과별 비율이 아니라 그 과목별 비율이 아니라 동일 비율로 가기 때문에 정말 큰 라인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장판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되, 보통의 친구들은 뭐 다른 사이트 있죠. 이투스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메가, 대성, 고속 여기다가 자기가 넣어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배치표에다 넣어보셔도 되고, 또는 저는 조금 라인만 잡아서 또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QR코드로 라인만 쫙 잡아서 대학 네임만 따서 오세요. 학과 상관없어요. 네임만 따서 오시면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좀 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걔 중에 선생님 저 안정 정말 못 잡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안정 못 잡겠어요 하면 간단하게 안정대학에 대해서 잡아드릴 수도 있긴 해요. 대신 정식 상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12월 20일 상담을 하기로 했어. 근데 안정대학 도저히 못 잡겠어. 그러면 20일 날 상담에 와서 저 안정대학 못 잡았어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적정 상향대학 상담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전에 선생님 저 안정대학 도저히 어디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힌트 좀 주세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고, 그럼 선생님 안정대학은 얼마나 조사할까요? 라고 하면은 가군, 나군, 다군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 그래서 제가 좀 띄워드린 요 페이지에다가 자기가 가는 대학에 있어서는 반영비가 이렇고, 이 대학에 대한 총점은 이렇고, 891.14,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비율이 30, 20, 20, 30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갈 대학은 좀 필히 안정대학에 있어서 조사는 해오세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는 거에서 안정칸 있죠, 여기를 채워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이 안정대학을 적을 때 부모님이랑 꼭 상담을 하세요. 필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정대학 정해가지고 이제 오는 친구들은 실제로 선생님 앞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안 보낼 거야. 엄마가 막 그러시고, 엄마 나 여기 간다니까? 뭐 이렇게 컨설턴트 앞에서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서 이렇게 약간 싸우는 상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대학이든 적정이든 뭐든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서 안정대학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가나 다군 필히 채워오시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대학을 아예 안 잡아온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상담 시간이 12월 20일이면 20일 전에 안정대학을 잡으라고 했죠. 잡고 요 종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종이를 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종이를 안 적고 20일날 그냥 딸락딸락 온 거야.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저는 그 시간대 상담하지 않습니다. 진행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 자꾸 얘기하지만 나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 합격이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걸 고민해서 생각해 와서 전날 열심히 짜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안정으로 어디 갈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조차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상담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제 시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친구들에게 시간을 쓰는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저희 학원,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
저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정보도 많이 주고 정시 컨설팅도 깊게 들어갔지만 내가 내 대학 그냥 맞춰서 가지 뭐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해요. 좀 그런가요? 저는 그거는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친구들이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간 꼰대 같은 소리일 수 있지만 20살 이후에 다 어른이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이제 학생들 20살 이후에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이 안정대학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냥 되게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대학에 있어서 선생님이 떠먹여주지 않고 자기가 좀 알아보고 고민해보고 오는 시간이 되어야 선생님이랑 말이 통할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이랑 만나는 이 정식 컨설팅의 이 시간들이 값지고 소중하고 상향대학에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진짜. 근데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정해와도 내가 막 조마조마해서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 이러 주듯이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화도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안정대학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을 제대로 해오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상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안정대학 꼭 정해서 50에 최초합 가능성이 있으면서 입학의사가 없다. 안정 아니에요. 입학의사만 있는 대학 안 붙는데 선생님 여기 안정이에요. 입학의사만 있어요. 이건 상향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고민하셔가지고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정시 컨설팅 준비물 저에게 선생님들에게 작년 수능 성적표 그리고 올해 성적표 보내주시면 되고 됩니다. 그 저랑 상담하는 친구들은 작년 거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올해 거만 보내주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담하기 전날까지 정시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메일로 송부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상담 왔을 때 포트폴리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서 준비물을 갈 거고요. 그 밑에 친절하게 나의 정시 상담 시간은 해가지고 12월 며칠 오전 오후 몇 시 적어놨죠. 거기다가 적어서 내가 언제 상담하겠다라고 적어서 준비하시면 그 전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시 컨설팅 필수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 약간 잔소리만 한 것 같아서 살짝 그러네요. 잔소리만 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정시 컨설팅입니다. 이 컨설턴트가 주도하는 상담은 뻔한 거밖에 안 돼요. 왜? 선생님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고 싶지 않고 책임지기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저랑 상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 하나하나가 저에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와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책임 안 지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사촌언니처럼 친언니, 친이모 그러니까 이모 고모처럼 옆에 끼고 막 얘들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 하면 너가 학생들이 하면 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정말 괜찮은 상담이 됩니다. 정말로요. 작년에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붙였고요. 말도 안 되게 마지막에 전화 취합 오는 친구들 정말 많았고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제 자랑 잠깐 하자면 저 예비번호도 맞춰요. 정말. 근데 이 예비번호가 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진학사 모의 지원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막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맞춰요. 그 생각보다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자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서 대박 내보자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요. 무튼 그 중요성 정말 중요하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입시의 중요성,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함께 선생님이랑 마지막까지 웃고 전화 와서 선생님 붙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대박이에요 라는 전화 저 올해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입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화이팅 하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서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아인연구소 대표 최주혜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상담 때 그리고 도움 필요하시면 그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